반갑습니다. 손해평가사 스토리 토지담지입니다. 이 과목 6강이고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저가전 종합이업 보험금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차가감소 보험금을 배웠고요. 오늘은 과실손해보험금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보험금 설명하면서 하나 더 알려준다고 알려준 게 잘못 알려준 게 있어가지고 오늘 정정 강의 하나 먼저 하고 할게요. 지난 시간에 자기부담 감소량 설명을 할때 차가감소 보험금이 지급이 안 됐어요. 그죠? 그때 계산 문제 풀 때 지급이 안 됐으면 우리가 그 자기부담 감수량을 다 채우지 못했다는 거잖아요. 차가 감소 보험금을 지급하는 그 지급 조건은 차가 감소량이 자기부담 감수량을 초과했을 때 주는 거였어요. 근데 초과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급이 안 됐었죠. 그랬을 경우에 제가 가실손해보험금 때 이제 자기부담 감수량을 이제 제외하는데 자기부담 감수량 설명하면서 조금 실수한 부분이 있어서 그때 이제 자기부담 감수량에 이제 저가 종료 이전에 이제 산출했던 자기부담 감수량에 마이너스 차가 감수량 된 거 빼고 차가 감소 중에서도 미부상 부분은 또 이제 빼줘야 되겠죠. 차가 감소량에서 그죠? 그 부분은 포상하지 않는 제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맞은데 제가 여기까지 다 해놓고 뒤에 또 자기부담 비율을 또 꼽혔더라고요. 보니까 아니죠. 저가 종료 이전에 이미 자기부담 비율을 곱했기 때문에 가실손해보험금 계산하면서 자기부담 비율 또 곱하지 않습니다. 한 번만 하면 되기 때문에 이 부분 그 양으로 됐을 때 이 부분 그대로 가져오면 되고요. 만일에 수로 계산을 했다면 그 수치로 돼 있기 때문에 곱하기 그죠? 가입 가중만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입 가중 곱하면서 제가 보니까 자기 부담 비율도 곱해놨더라고요. 정정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가 종료 이후에 주는 보험금은 과실 손해보험금이고요. 저희가 저가 종료 이전에 주는 보험금, 차가 감소 보험금을 외울 때 어떻게 외웠나요? 착, 미, 자, 가, 미자인데 착한 미자, 착미, 자가, 50%, 70% 이렇게 외웠습니다. 그죠? 그래서 구하는 게 차가 감소량 구하는 거 중요했고, 자, 미부상 감수량이고요. 그죠? 자기부담 감수량이에요. 그죠? 용어도 어떤 때는 좀 참 헷갈리는 것 같아요. 그죠? 차가는 차가 감소량이고, 미보상과 자기부담은 감수량입니다. 헷갈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가실손해보험금은 어떨 때 주느냐? 이제 저가 종료 이후부터는 이제 그 저가를 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늘 과실이라 불러줄게 해서 과실이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과일들을. 자, 그래서 과실이 얼마나 줄어들었냐. 줄어드는 것만큼 보험금을 준다는 게 가실손해보험금이에요. 그럼 가실손해보험금은 어떨 때 지급을 하냐면, 자, 공식을 먼저 보면 저가 종료 이후에 누적 감수된 거 전체 다 합해서 누적 감수량에다가 또 여기도 보상하지 않는 제외로 감수된 거 미부상 감수량을 빼고 자기부담 감수량도 뺍니다. 만약에 차가 감소 보험금이 지급됐다면 자기부담 감수량 0이 되겠죠. 지급이 안 됐다면 여기서 계산을 해줘야 됩니다. 그게 요 공식이 되는 겁니다. 곱하기 가입가격. 이때는 보장 수준이 50%, 70%가 아니라 100%다 그대로 가입가격만큼 주죠. 자, 이 공식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급 조건은. 자, 저가 종료 이후에 누적 감수량이 무엇을 초과해야 되겠어요? 자기부담 감수량을 초과해야만 보험금을 준다는 겁니다. 그죠? 이걸 충족시키지 못했는데 보험금을 주진 않겠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자, 가실손해보험금 그 공식은 요거 앞에 거 외웁니다. 미, 자, 가 이렇게 외웠습니다. 저는. 그래서 차가감소보험금은 창미, 자가오, 과실손해보험금은 누미, 자가 이렇게 외웠고요. 실은 과실손해보험금 구하는 거는 사실 미부상 감수량이나 자기부담 감수량은 거의 어렵지가 않아요. 뭐 미부상 감수량은 저가 종료 이후에 미부상 감수량이기 때문에 거의 0입니다. 그리고 조건에 주지 않았다고 하면 0이고요. 미부상 감수량이 예전에는 그 가을 동상회 때 낙엽 거기 피해율 구할 때 낙엽 인정 피해율 구하면서 따로 미부상 그 감수량을 그 구하게 했었었는데 작년부터 바뀌어가지고요. 그냥 낙엽 인정 피해율 구할 때 낙엽 인정 피해율 마이너스 맥스값 곱하기 1 마이너스 미부상 비율에서 따로 계산을 해버리고 저가 종료 이후에 미부상 감수량은 조건에서 주지 않는 이상은 거의 0입니다. 그래서 제일 이제 그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이 이 누적 감수량을 구하는 거예요. 이 누적 감수량이라는 것은 저가 종료 이후의 재해를 생각하면 그렇게 어렵지가 않은데요. 자, 저가 종료 이후의 재해를 한번 보겠습니다. 누적 감수량, 보상하는 재해로 인한 감수 가실수의 누적 합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보상하는 재해가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그 저가 전에는 보상하는 재해가 자연재해, 조수의 하재, 종합이 있었고요. 특정 오정, 특정 유형 오정 한정에서 태우집, 지진, 화재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태풍, 강풍 한때 묶어서 어떻게 보면 앞에 강이 빠졌죠. 태우집, 지진, 화재가 아니고 강태우집, 지진, 화재라고 보면 돼요. 그죠? 6개지만 5개로. 자, 태풍, 강풍을 같이 묶어서 그랬습니다. 저가 종료 이후에는 7종 재해나 5종 재해나 뭐 이렇게 들 수 있어요. 그죠? 자, 기본 5종은 태우집, 지진, 화재 그대로입니다. 강태우집, 지진, 화재 그대로에 뭐가 뒤에 가을 동상해와 일소 피해가 있었는데 가을 동상해와 이슬 피해는 부보장이 가능하다고 했어요. 그죠? 둘 다 안 들 수도 있고 하나만 들 수도 있고 둘 다 안 들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그죠? 자, 만일에 가을 동상에 뭐 부보장을 들었다든지 이렇게 된다면 가을 동상에 의한 낙엽 피해율이나 뭐 이런 것들은 뭐 착가 피해나 이런 거는 계산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항상 그 문제 조건에서 부보장이 먼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미보상 감수량은 아까 설명했었어요. 그죠? 저가 종료 이전과하고 상관이 전혀 없어요. 저가 종료 이후에 미보상 감수량. 미보상 감수량 것은 무효 보상하는 재해 이의 원인으로 감소가 된 부분이죠. 자, 자기부담 감수량은 그 저가 종료 이전에 했던 것과 같은 개념입니다. 보험금을 줄 때 자기부담 감수량을 한 번밖에 제하지 않아요. 근데 만일에 저가 종료 이전에 차가 감소 보험금 줄 때 내가 정말 부담해야 되는 자기부담 감수량을 다 제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가실손해보험금 줄 때 다시 제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만일에 차가 감소 보험금이 지급이 돼서 내 자기부담 감수량을 다 충족했다고 한다면 우리가 가실손해보험금에서 자기부담 감수량은 0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렵지 않아요. 자, 가입 가격은 앞 시간에도 설명했었어요. 그죠? 보험에 가입할 때 결정하는 킬로그램당 평균 가격이고 품종이 혼식됐다 하더라도 품종하고 관계없이 동일하다고 했습니다. 자, 그럼 과실손해보험금에서 가장 중요한 게 누적 감수량을 구하는 거예요. 그죠? 이 누적 감수량은 수로 한다면 우리 누적 감수 가실수에다가 가입 가중을 곱한 거예요. 그죠? 우리는 실은 처음에 다 수로 구해요. 수로 구해서 그걸 전부 다 더해서 실은 가입 가중 이렇게 하고 누적 감수량을 구하잖아요. 그럼 이 누적 감수량을 구하는 재해들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재해를 지금 계속해서 제가 반복하는 이유는 이 재해가 오므리에서 나타나는 피해가 어떤 피해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만 어떤 누적 감수 가실수인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이 문제를 볼 때 헷갈리지 않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 재해를 계속 강조를 하는 거예요. 자, 저가 종료 이후의 재해는 강태우집 지진 화재의 일소 그러니까 강태우집 지진 화재의 일소 가을 동상이었습니다. 그죠? 그 중에 자, 먼저 태풍, 강풍, 지진, 화재, 집중호우. 지금 일소가 여기서 빠졌어요. 강태우집 지진 화재 하면 그죠? 일소가 그러니까 우박이 빠졌어요. 일소가 아니고 그죠? 우박이 빠졌어요. 자, 우박이 빠진 이유는 우박은 낙가 피해도 저희가 있지만 우박은 달려있는 이렇게 과실에 대한 직접적으로 그 피해가 오는 착가 피해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우박을 뺀 거예요. 지금 여기에 있는 피해들은 다 낙과에 대한 피해만 조사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태풍, 강풍, 지진, 화재, 집중호우가 왔을 때는 당연히 과실들이 떨어지겠죠. 과실들이 떨어지겠죠. 그리고 또는 단감이나 뜰분감 같은 경우는 낙엽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 과실을 키우기 위해서 낙엽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단감, 뜰분감 같은 경우는 낙엽 피해 조사도 하게 되겠죠. 그리고 사과, 배, 단감, 뜰분감 모두 많은 그 바람과 비 뭐 이런 것들이 화재가 왔을 때 나무 피해 있잖아요. 그래서 나무 피해 조사도 하게 됩니다. 근데 밑에 한번 보세요. 우리가 우박, 일소, 가을 동상이 있을 때 나무 피해 조사 하나요? 우박이나 일소, 가을 동상에는 나무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나무 피해 조사는 하지 않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낙과 피해 조사를 하는데 자, 사과 배 같은 경우는 곱하기 1.07 우리가 흔히 말하는 땡칠이죠. 땡칠을 곱한다고 돼 있는데 단감, 뜰분감에는 없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태풍, 강풍, 지진, 화재, 집중호우가 왔을 때 실은 이렇게 나무가 있어요. 과실이 달려 있어요.
물론 떨어지기는 낙가도 있을 수 있죠. 낙가는 당연히 있을 수 있죠. 있을 수 있지만 이 달려있는 과실에 대해서도 실은 피해를 안 입는 건 아니잖아요. 피해를 입죠. 입는데 착가 피해 조사는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죠? 왜? 우리가 낙엽 피해 조사, 낙가 피해 조사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달려있는 과실에 대한 어떻게 보면 착가 피해에 대한 거를 요 낙가 피해 조사에 조금 더 가산해서 이렇게 더 얹어줄게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요 착가 피해 조사를 하지 않는 대신에 낙가 피해 때 7%만큼 가산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수로 곱했을 때는 1.07이 되는 거예요. 단 이때 품목은 사과, 배, 단감, 뜰분감 중에서 사과, 배 품목만 해당됩니다. 그것만 유의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항상 문제 조건을 보실 때는 먼저 품목이 뭔지, 사과, 배인지 아니면 단감, 뜰분감인지를 먼저 보셔야 되고, 제가 방금 앞에 설명했던 것처럼 이게 그 가을 동상에 그다음에 일소 부부장인지 부부장이 아닌지도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는 그다음에 이제 그 뭐 종합으로 들었는지 뭐 특정으로 들었는지 이런 것도 파악을 하셔야 되겠죠, 그죠? 자 볼게요. 자 그러면 왜 단감 뜰분감 같은 경우는 땡칠이 1.07을 안 곱해주느냐? 요거 때문에 바로 아래에 있는 거. 단감 뜰분감 같은 경우는 낙엽 피해 조사를 따로 하잖아요. 이 낙엽 피해 조사가 착가 피해에 대한 것을 감안을 해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땡치리를 곱해주지 않는 겁니다. 자, 요거 잘 아셔야 돼요. 나중에 문제 풀 때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 실은 자주 놓치는 부분입니다. 그 사과 배인데 땡치리 안 해버리면 감수가 실수가 틀려버리기 때문에 전체 감수량이 틀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면 문제 다 보험금이 틀어지죠. 자, 그다음에 우박 일소 같은 경우는 자, 사과, 배, 단감, 뜰분감 모두 같습니다. 낙가 피해 조사도 하고요. 그 낙가 피해도 있지만 착가 피해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착가 피해 조사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사과, 배, 단감 등 모두 같습니다. 가을 동상의 우박 일수 뒤에 또 보면 착가 피해 조사할 때는 당연히 착가수 조사를 하게 되겠죠. 그 재해가 있을 때마다 그 안에 이제 착가수 조사를 다 하게 됩니다. 착가수 조사는 이제 가을 동상이 우박 일소 이게 되는데 아직 착가수 조사를 해야만 우리 과수원의 착가가 몇 개가 지금 남아있는 착가가 몇 개인데 그기에 대한 착가 피해가 얼마다라고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제가 막 이 설명하다가 막 헤맸던 부분 있죠. 제가 적어놓은 걸 파악을 못해가지고 그게 이제 착가 손해 감수 가실수인데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저가 종료 이전에 저희가 저가 종료 이전에는 저희가 착가 피해라는 게 없잖아요, 사실은. 왜냐하면 저가 종료 이전은 과실이 아니잖아요. 유과잖아요. 유과. 그래갖고 저가를 하고 난 뒤부터 너를 과실이라 불러줄게 이런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가 종료 이전에는 낙과에 대한 거는 있을 수 있어요, 그죠? 낙엽 피해도 있었어요. 우리가 그 피해 사실 확인 조사할 때 특정 위험하고 막 이런 거 할 때 추가 조사했던 거 기억나죠? 육아 타박률 조사하고 낙엽률 조사하고 나무 조사하고 뭐 이런 거 다 했어요. 했는데 착가 피해 조사 이런 거 했던 거 있었나요? 없었죠. 저가 종료 이전에는 착가 피해 조사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그 태풍이나 지금 요처럼 지진, 화재, 집중호우가 왔을 때 제가 착가 피해도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착가 피해 조사를 하지 않았었어요. 저가 종료 이전에.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과실손해보험금을 계산하는 저가 종료 이후 이때 이 착가 손해에 대한 부분을 감수과실수로 잡아주겠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착가 손해 감수과실수이고요. 자, 그때는 그럼 조건이 있겠죠. 어떤 조건? 저가 종료 전에 자연재해로 인한 저가 종료 이후에 착가 손해가 되는 겁니다. 그때는 착가가 입었다 하더라도 착가 입은 거 바로 파악할 수 없어요. 그죠? 파악할 수 없지만 점차 지나면 저 착가 피해가 이제 눈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후에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가 종료 전에 자연재해가 있었는데 그때는 피해를 이제 확인하지 않았다가 저가 종료 이후에 요 부분만큼 착가 손해를 착가 손해를 봐줘서 착가 손해 감수 과실수를 정한다는 거고요. 이때 조건은 자연재해로 인한 것이지 조수의 화재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 자연재해로는 지금 태풍, 지진, 화재, 집중호우 여기에 있는 이 부분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감수과실수는 산정을 어떻게 하느냐? 산정은
이 착수라 된 건 저가 착가수를 줄인 겁니다. 평착수는 평년 착가수를 줄인 거예요. 자, 저가 착가수와 우리 가수원의 평년 착가수를 가지고 이제 그 계산을 해요. 근데 저가 착가수가 우리 평년 착가수의 60% 미만이다라는 조건이 한 가지가 있고요. 자, 두 번째 조건은 60% 이상에서 100% 미만이다. 두 번째 조건이 있어요. 자, 60% 미만일 때는 그럼 어떻게 계산하느냐? 저가 착가수에다가 5%만큼 더 가산해 줄게. 이것만큼 더 피해를 입었다고 가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5%만큼 더 가산을 해 주는 겁니다. 근데 60에서 100% 미만일 경우에는 저가 착가수 곱하기 5%에다가 위에는 100%에서 착가율을 빼주죠. 빼주고 아래에 60% 미만이니까 이거 40%가 아래로 오는 겁니다. 그죠? 분수란다면 이렇게 되겠죠. 그죠? 40%가 아래 오는 거예요. 근데 착가율이라 하는 것은 자, 이건 거예요. 평년 착가수분의 우리 가수원의 저가 착가수가 얼마나 달렸어. 이게 착가율이에요. 그죠? 이 착가율이 실은 이제 60% 미만, 60% 이상 이 개념이잖아요. 그죠? 제일 먼저 구하는 게 착가율이죠. 이 착가율을 가지고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착가율이 60% 미만일 경우에는 적자수 곱하기 5%가 되는 거고요. 착가율이 60% 이상에서 100% 미만인 경우에는 지금처럼 저가 착가수 곱하기 5% 곱하기 100% 마이너스 착가율 나누기 40%가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이게 100% 미만일까? 뭐 100%까지는 아닐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게 100%가 돼버린다 하면 착가율이 100%가 되는 거잖아요. 100%가 된다는 것은 100에서 100 빼버리면 0이 되죠. 그럼 이 자체가 0이 돼버리기 때문에 100% 미만으로 해서 잡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요 이제 계산을 했어요. 했으면 우리가 착가 손해로 인한 감수 과실수가 나왔어요. 나왔는데 자, 요 나온 거는 이후 우리가 향후에 누적 감수량을 구할 때 제일 첫 번째로 들어가는 감수량에다 넣어줍니다. 비록 저가 종료 이후에 손해가 아니라 하더라도 저가 종료 이전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따로 산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산정을 해서 저가 종료 이후에 감수 과실수로 넣어준다는 거고요. 자, 이때 나오는 요 저가 착가수 곱하기 5%, 그 다음에 저가 착가수 곱하기 5% 곱하기 100% 마이너스 착가율 나누기 40%이 부분 있죠. 요거를 우리가 착가 피해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거를 이 착가 피해율은 향후 우리가 맥스 A 값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맥스 A 값에 적용을 시켜줍니다. 그러면 지금 이야기하는 이 맥스 A가 도대체 뭐야? 맥스 A 아직 안 배웠는데, 그죠? 그거는 뒤에 맥스 A 값을 배우면서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이제 제가 다 지금 파악이 됐어요. 태우집, 지진, 태우집, 지진, 화재, 일소, 이제 가을 동상의 요 7가지입니다. 그죠? 자, 있을 수 있는 재해는 자, 기본적인 낙과 피해가 있을 수 있고 나무 피해도 있더라. 그리고 낙엽 피해도 있더라. 그리고 마지막에 착과 피해가 있더라. 그러니까 4가지 피해가 있었어요. 그죠? 그럼 이 4가지 피해에 대한 각각의 감수 과실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감수 과실수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하느냐를 배우는 게 지금 이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죠? 요 4개에 대한 감수 과실수 산정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낙과 피해 감수 과실수라고 되어 있네요. 낙과 피해 감수 과실수. 자, 낙과 피해 기억나시죠? 낙과 피해는 태풍, 우박 아니에요. 자, 우박도 맞기는 맞죠. 우박도 맞긴 맞는데 낙과 피해도 하고 착과 피해도 하니까 지금 우박 아니에요 했던가요? 낙과 피해 맞긴 맞습니다. 태풍, 집중호우, 지진, 화재, 강풍, 낙과 피해 이제 있고 그다음에 이건 나무 피해도 있어요. 그죠? 그다음에 우박, 일소 같은 경우는 착과도 있고 낙과도 있었어요. 그죠? 가을 동상이 같은 경우는 낙과만 있었습니다. 그죠? 그거 구분하시라고 하는데 지금 낙과만 있는 거 이야기하다가 지금 우박을 뺀 거예요. 그죠? 우박은 낙과도 있고 착과도 있습니다. 자, 그때는 어떻게 피해 감수 과실수를 산정하느냐 한번 볼게요. 우선 낙과 피해니까 낙과수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떨어진 우리 가수원에 이 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에서 떨어진 요 낙과에 대한 그 감수 과실수를 정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 낙과가 도대체 몇 개야? 이거 좀 궁금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저가전 종합위험에서는 그 낙가수 조사 기억나시죠? 낙가수 조사할 때 전수 조사가 원칙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수 조사를 했을 때는 우리 가수원에 떨어진 가수원에 있는 낙가수 전부 다 세면 그게 전수 조사잖아요. 그래서 그냥 총 낙가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총 낙가수가 나오기 때문에 총 낙가수 곱해주면 됩니다. 한 번 더 기억을 해봅시다. 전수조사할 때는 전체를 다 세면 돼요. 근데 저희가 전수조사가 안 될 경우에는 표본으로도 조사를 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가수원에 또 이렇게 밑에 막 이 풀들을 많이 키워가지고 이 전부 다 찾기가 힘들어가지고 이걸 일일이 다 전체를 세기가 힘들 경우에도 그 이 표본만 그 추출해가지고 표본으로 조사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먼저 전수부 조사부터 본다고 하면 총 낙가수, 떨어진 낙가수 전부 세는 겁니다. 총 낙가수에다가 이제 낙가가 되기는 됐는데 우리가 이 낙가가 됐다고 해서 이 낙가를 100% 그냥 먹을 수 없다라고 판정할 수는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낙가가 된 것 중에서도 어떤 거는 요거만큼만 피해를 입었고 어떤 거는 이만큼을 피해를 입었고 어떤 거는 전체를 다 피해를 입을 수도 있어요. 자, 이 피해 구성 조사를 해서 나온 게 이제 낙가 피해 구성률이 되는 겁니다. 자, 이 피해 구성 조사는 지난 시간에 제가 한번 설명을 했던 것 같은데 우리가 그 피해 인정 계수라고 해서 피해 구성을 어떻게 나누냐면 이 과실은 이제 착가 피해도 마찬가지고 낙가 피해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 100% 피해가 있고 그다음에 80% 피해가 있고 50% 피해가 있고 피해가 없는 것 이렇게 나눕니다. 피해가 없는 것 같은 경우는 그냥 피해가 없는 거예요. 피해가 경미하거나 없는 거죠. 50% 피해 같은 경우는 내가 이 과일을 일반 시장에 출하를 했어요. 출하를 했는데 전체 금액을 제대로 다 받을 수는 없고 한 50% 정도 가격 하락이 예상되는 품질의 과실을 이 50% 피해 과실이라 합니다. 그럼 80% 피해 과실은 어떤 거냐면 일반 출하 시장은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데 가공 공장으로 납품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럼 이 80% 피해가 되는 거예요. 100% 피해 같은 경우는 일반 시장도 안 되고 가공도 안 되겠어 하면 100% 피해가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피해 구성 그 조사를 하게 되는데 이것은 낙가 피해도 마찬가지고 착가 피해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낙가일 때는 낙가 피해 구성률이 되는 거고요. 착가일 때는 착가 피해 구성률이 되는 겁니다. 그럼 그 구성률을 어떻게 구하느냐?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그 낙가수 조사할 때 총 낙가수 이제 앞에 했던 거 계속 기억을 하셔야 돼요. 총 낙가수를 다 세가지고 이 낙가 피해 구성률을 조사할 때는 몇 개만 그 추출한다고 했어요. 100개 추출한다고 했어요. 100개를 추출해가지고 100%, 80%, 50% 정상가를 구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구성률은 어떻게 계산하느냐면 100개라고 한다면 100개가 전체 과실수가 되겠죠. 그죠? 밑에는 전체 과실수가 오는 거예요. 100%형, 80%형, 50%형, 정상가 다 더한 겁니다. 100%의 중에서 이 100개 중에서 100% 피해 입은 게 몇 개야? 100%는 지수가 1입니다. 1이기 때문에 100%는 1 곱하기 100% 과일 개수를 곱해주는 거예요. 더하기. 그 다음에 80% 피해 과실수는 지수가 0.8입니다. 그 다음에 0.8에다가 80% 과실수 개수만큼 곱해주는 거예요. 다시 50% 같은 경우는 지수가 0.5입니다. 그게 그럼 0.5에다가 50%형 피해 과실수를 곱해주는 겁니다. 요렇게 하면 요게 낙과 피해 구성률이 되는 거예요. 착가도 똑같습니다. 거기에다가 맥스 A를 빼라 라고 돼 있네요. 자, 이때 이제 맥스 A 값이 제가 아까 여기 설명했던 요 맥스 A 값 적용한다고 했어요. 요게 이제 그 착가 피해율도 맥스 A 값 적용이 가능하다라고 한 게 여기에 있는 이 맥스 A 값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우리 집에 그 착가 피해 구성률 이제 조사를 하는데 물론 이게 이제 이 떨어진 이 낙가 피해 구성률 조사를 하는데 이 떨어진 낙가가 원래 정상과였던 게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실은 앞에 우리가 착가를 한 이렇게 50% 입었던 게 떨어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전부 낙가 피해 구성률로 해버린다면 이 과일은 원래 착가 피해 입었던 과일은 착가 피해율에서도 계산이 되고 낙가 피해율에서도 또 계산이 돼버리는 이중으로 계산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앞에 착가 피해 입은 것만큼은 빼라라고 해서 착가 피해율만큼은 빼는 걸로 해서 이걸 맥스 A 값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맥스 A 값이 착가 피해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배웠던
저가 종료 전에 자연재해로 인한 저가 종료 이후에 차가 손해일 때 이 차가 피해율 있죠. 이것도 계산이 됐다고 하면 이 맥스 A 값에 넣어도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만일에 우리가 저가 종료 이전에 자연재해로 인해서 저가 종료 차가 손해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 차가 피해율은 5%일 수 있고, 그죠? 나머지 이것도 이 차가 피해율이 되겠죠. 요거 무조건 둘 중에 하나는 구해가지고 딱 따로 적어놔야 됩니다. 적어놔서 이후에 감수 가실수를 구할 때 이 맥스 A 값에 적용을 하는 겁니다. 이후에 뭐 앞에 그 차가 피해율이 있다고 하면 맥스 A 값 적용하지만 뒤로 가면서 계속해서 또 이제 차가 피해율에 대한 이 맥스 A 값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왜? 맥스 A잖아요. 가장 큰 값을 적용하라는 거잖아요. 향후에 뒤에 맥스 A 값 더 큰 게 나왔어요. 나왔으면 이 이후에 재해들은 맥스 A 값이 제일 큰 값, 앞에 있는 제일 큰 값이 되는 겁니다. 거기에다 곱하기 제가 땡칠을 해줘야 된다고 했죠. 차가 피해를 조사하지 않는 대신에 7%만큼 가산해서 낙가 피해에 얹어주더라 해서 땡칠이를 곱하는데 이때는 사과 배일 경우에 그렇습니다. 근데 단감 뜰분감 경우에는 땡칠이 곱해주지 않더라. 자, 그럼 정리해 볼게요. 전수조사일 때는 총 낙가수 곱하기 낙가 피해 구성률 마이너스 맥스 A 곱하기 1.07을 곱해주더라. 자, 표본조사일 경우에는 표본조사 역시도 우리가 처음에 우리 차가수 조사 했던 거하고 똑같이 생각해 보세요. 낙가 피해 조사, 차가 피해 조사 했던 거 다 우리가 전수조사일 때는 전체를 그냥 조사하면 되지만 표본일 때는 순서가 있었어요. 그죠? 먼저 우리가 실제 결과 주수에서 다 구했잖아요. 미부상 주수도 구하고 고사 주수도 구하고 수학 불능 주수도 구하고 이런 거 다 했죠. 그죠? 이거 왜 구했어요? 조사 대상 주수 알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럼 조사 대상 주수를 알았어요. 조사 대상 주수를 알면 우리 가수원 전체의 표본주를 알 수가 있죠. 그죠? 같이 전체의 표본주가 나왔어요. 표본주가 나왔으면 다시 그 품종별, 그죠? 수령별, 재배 방식별로 표본주를 산정을 했잖아요. 그죠? 산정을 했으면 그 표본주에 있는 낙과에 대한 거를 낙과 가실수를 세고 그 표본주에 있는 차가를 세고 그 표본주에 있는 저가와 차가수를 세고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표본으로 구하는 것을 표본으로 구할 때는 표본 주수분해 요 표본 주수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죠? 마지막에 우리가 구했던 그 표본 주수분해 내 표본 주수 안에 있는 낙과 가실수 합계가 몇 개야. 그거 알면은 실은 이게 한 주당 낙과 가실수죠. 표본 주수분의 낙과 가실수 합계는 한 주에 낙과 가실수가 몇 개야 이거 알기 위해서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했던 표본 그 낙과 피해 조사, 차가 피해 조사, 저가 차가수 조사 이 피해 사실 확인 조사들이 굉장히 중요했던 거예요. 그 과정들을 알고 있어야만 이 문제가 이런 식 그런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이 계산식이 이렇게 나왔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표본 주수분의 낙과 가실수 합계를 여기 이제 한 주당 낙가수를 알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가수원에 있는 조사 대상 주수를 곱하면 이 가수원 전체의 표본으로 산출했을 때 낙가수가 나오겠죠. 그죠? 똑같이 낙피 구성률 마이너스 맥스 A 값이고요. 표본으로 계산했을 때도 땡칠이 곱해줍니다. 사가 배일 경우에 그렇고요. 단감 뜰분감은 아니라고 했어요. 이 맥스 A 값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차가 피해 구성률에 대해서 이 맥스의 값을 적용하고 나중에 저희가 낙엽 인증 비율을 배우게 됩니다. 낙엽 인증 비율 앞에서도 배웠었죠. 그죠? 낙엽 인증 비율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낙과에 대한 게 아니라는 거 있죠. 어떻게 보면 차가에 대한 피해를 인증해 주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이 낙엽 인증 비율이기 때문에 역시나 차가 피해 구성률하고 같이 맥스의 값에 적용을 시켜주는 겁니다. 자, 차가 피해 구성률 또는 인정 피해율 중에 큰 값이 맥스 A가 되더라.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기억나시나요? 표본 조사할 때, 엉망이네요.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 표본주 수간 내에 낙가수 조사한다고 했었잖아요. 예전에 제가 낙가수 조사할 때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수간 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내가 이 나무, 이렇게 가로, 세로, 이렇게 그러니까 좌우, 앞뒤, 이렇게, 우리 나무 요렇게 요거 너비만큼, 요거, 나무 이그만큼의 면적을 이 수간 내 면적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요 나무 밑에 떨어진 여기에만 낙가수를 세는 거예요. 근데 옆에도 그러면 나무가 있어.
근데 실은 요거 좀 경사가 비틀져가지고 옆에 있는 게 또르르 굴러와서 내한테 여기 올 수 있잖아요. 물론 내 것도 그 아래로 또 떨어질 수 있죠. 그렇다고 해서 내 거 요 아래에 가서 안 셉니다. 남의 게 다른 품종이 내 수감 면적 내에 들어와 있다 하더라도 내 거라고 생각하고 요 수감 면적 내에 있는 낙가수를 다 세는 겁니다. 왜? 내 것도 다른 데 굴러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업방에 보면 수감 면적 내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자, 낙가 피해 감수 가실수는 했어요. 그러면 낙가 피해 했으면 착가도 거의 같겠죠. 착가는 이게 착가수가 들어가고 착과 가실수가 들어간다는 것만 달라요. 그죠? 대신 땡치리는 빠지겠죠. 그리고 낙피 구성률이 아니고 착과 피의 구성률이라고 해서 착피 구성률이 되겠죠. 그것만 달라질 거예요. 착과는 다시 뒷부분에서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낙과 피해가 있을 수 있고 나무 손해 피해도 있다고 했죠. 그럼 나무 손해로 인한 감수 가실수가 있을 거다. 그거는 이제 사과, 배, 단감, 뜰금만 다르지가 않네요. 사과, 배, 단감, 뜰분감이 같습니다. 그럼 나무 피해로 인한 그 손해는 어떤 게 있느냐? 절도 부분 매우 철라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절단, 도복, 매몰, 유실, 화재 자꾸 이게 저번에도 화재라고 적었는데 자꾸 이렇게 하네요. 소실이죠. 화재. 소실, 침수가 되고요. 침수는 여기에 있을 때 말씀드린 거죠. 고사, 침수, 고사만 적용이 됩니다. 수학불능 손해. 자, 그냥 침수 인정된 거, 그냥 침수 입어서 그 고사 안 된 거는 해당 안 돼요. 고사만 해당이 됩니다. 절단이나 소실 같은 경우는 3분의 2 이상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고사에 해당되는 거. 도복 같은 경우는 45도 이상 썰어졌을 때라고 되고요. 그리고 그 수학 불능 제가 그때 하면서 고사하고 수학 불능 구분하라고 했죠. 그죠? 절단하고 소실 2분의 1 같은 경우 수학 불능에 해당된다고 그죠? 자, 이건 지금 고사에 해당되는 겁니다. 자, 나무 수학 불능 손해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나무 수학 불능 손해는 실은 고사 주수도 더하고 수학 불능 주수도 더하기 때문에 크게 구분 지을 필요는 사실 없겠네요. 자, 고사 주수 플러스 수학 불능 주수 곱하기 무피해 나무 일주당 평균 착과수라고 돼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고사 주수였으니까 나무가 이미 죽어버렸는데 이 나무에 몇 개가 달렸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실제 피해를 안 입은 나무에 한 주에 몇 개나 달려있어? 그걸 파악해서 여기를 곱해주는 건데 요거는 사실 문제를 풀면 문제 조건에서 주어집니다. 똑같이 곱하기 1 마이너스 맥스 A 값 적용해 줍니다. 왜? 착가 피해 부분은 빼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무 침수 피해가 있었을 때 고사인 경우에는 확실하게 고사가 됐기 때문에 전체 피해로 해서 여기 이 부분 다른 고사들하고 똑같이 무피해 나무 한 주당 평균 착과수를 곱해주는데 침수 피해일 경우에는 고사는 아니잖아요. 대신 인정 피해율을 곱해가지고 이것만큼 그냥 피해로 인정해 줄게 라는 거잖아요. 그죠? 인정 피해율을 곱한다는 거는. 그럼 그 인정 피해율을 어떻게 구하느냐? 그 인정 피해율은 전체 침수 착과수 분의 전체 착과수 분의 침수 착과수만큼 이렇게 해서 인정 피해를 구한다고 했었어요. 그죠? 자, 그러면 나무 침수 피해 인정 주수 손해 한번 보겠습니다. 침수 주수에 침수나무 한 주당 평균 침수 착과수를 곱한다고 했는데 이 한 주당 평균 침수 착과수가 우리가 지난 시간 배웠었어요. 지난 시간에. 자, 침수나무 평균 착과수에다가 침수율을 곱한 거예요. 그죠? 침수율이 제가 전체 착과수분의 침수 착과수라고 했잖아요. 전체 착과수분의 침수 착과수. 그래서 요거만큼 이 퍼센테이지만큼 이 나무의 피해율을 인정해 줄게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무 피해는 고사에 대한 부분과 침수 피해 인정 주수에 대한 거 각각 구하셔야 되고요. 둘 다 1 마이너스 맥스 A 값이 있고 나무에는 땡칠이 안 곱해줍니다. 땡칠이 상관없어요. 이거는 과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착가 피해에 대한 뭐 그거를 낙가에 뭐 더 얹어가지고 뭐 가산해주고 이런 거 없습니다. 막 자꾸 땡칠에 막 집착을 하다 보면 이게 막 헷갈려요. 문제를 풀 때 막 나무 피해 하면서도 땡칠을 곱하고 막 이래요. 근데 나무 피해는 땡칠이 안 곱합니다. 자, 맥스의 값은 동일합니다. 기 조사된 착가 피해 구성률 착가 피해 구성률의 최대값이 되겠습니다. 물론 인정 피해율이 있다면 인정 피해를 똑같이 해주는데 착가 피해 구성률 인정 피해를 둘 다 해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착과 피해 감수 가실수입니다. 착과 피해 감수 가실수인 경우에는 사고 당시에 착가수를 제가 구해야 된다고 했었잖아요. 왜? 그 현재 달려있는 그 착가수, 착가에 대한 그만큼 피해를 이제 인정해 주겠다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럼 사고 당시 착가수는 도대체 어떻게 구하는지를 알아야 되겠잖아요. 이게 실은 문제의 관건이기도 합니다. 요 쉽게 문제를 내려고 하면 사고 당시 착가수를 그냥 줍니다. 사고 당시 착가수는 몇 개입니다. 라고 주면 아 이번에 문제를 좀 쉽게 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사고 당시 착가수를 주지 않았다고 하면 이제 사고 당시 착가수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조금 어렵게 되겠죠. 그럼 이 사고 당시 착가수는 어떻게 구하느냐. 항상 기준은 뭐냐면 저가와 착가수입니다. 우리가 저가와 착가수, 저가 구하는데 저가와 착가수가 우리 가손에 현재 달려있는 착가수잖아요. 그래서 가장 기준이 되는 건 이 저가와 착가수예요. 이 저가와 착가수에서 앞에 우리가 만약에 낙가된 게 있었다 하면 앞에 낙가 가실수가 몇 개야 빼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무 피해 아까 있었잖아요. 나무 피해 가실수가 있었어요. 나무 피해 가실수도 빼줍니다. 나무 피해 가실수도 빼주고 앞에 만약에 내가 수확한 게 있었어요. 수확한 게 있었다고 하면 수확한 것은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기수확 가실수도 빼줍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은 총 나무 피해 가실수입니다. 우리가 앞에 나무 피해 감수 가실수를 구할 때는 보세요. 고사 플러스 수학 불능주수 곱하기 무피해 나무 한 주당 평균 착가수의 1 마이너스 맥스 A값 감수니까 착가 피해된 거 같이 안 봐주겠다 해서 1 마이너스 맥스 A값을 적용을 했잖아요. 적용을 했는데 나무 피해 과실수만 감수 과실수가 아니에요. 나무 피해 과실수만 산정하는 거기 때문에 이때는 1 마이너스 맥스의 값은 안 해줍니다. 요거 많이 실수하시거든요. 앞에는 감수 과실수고 여기는 총 나무 피해 과실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 마이너스 맥스의 값 같이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때 나무 피해 가실수가 어려운데요. 작년에 이 부분이 되게 논란이 됐던 부분이거든요. 원래 이제 고사하고 수학 불능 주수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다가 무피해 나무 한 주당 평균 착가수를 곱해주면 바로 그냥 나무 피해 가실수가 나왔어요. 근데 작년에 침수 주수 있죠. 침수 주수일 때는 뭐 넌니 만에 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많았는데 한 8월경에 농고문의 질의응답 그에 농고문에서 답변을 뭐라고 했냐면 침수 주수도 요 나무 피해 가실수에 산정을 해라라고 답변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침수 주수도 더해줘야 됩니다. 그럼 침수 주수 나무 피해 가실수는 어떻게 구하느냐?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1 마이너스 맥스 A 값만 빼고 감수 가실수니까 그거는 빼고 앞에 부분만 침수 주수 곱하기 침수 나무 한 주당 평균 침수 착가수를 구해주면 되는 겁니다. 한 주당 평균 침수 착가수 앞에 봤었죠? 한 주당 평균 침수 착가수 곱하기 착가율 했으면 됐었어요. 그죠? 착가율 곱해주면 되는 부분이라 어렵지 않습니다. 이때 맥스의 값도 기조사된 착가 피해 구성률이나 인정 피해율 중 최대값을 해주고요. 자, 착가 피해 감수 가실수 중에 제가 낙엽 인정 피해율 이제 낙엽에 대한 잎에 대한 피해를 가산해 주기 때문에 단감, 뜰분감이 착가 피해에 대한 것도 어떻게 보면 감안해 주는 거라고 앞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단감 종류 단 감종률이 이 단감이 아닙니다. 이거 단 감종률은 예를 들면 단감, 뜰분감 다 해당입니다. 저도 보면서 순간 헷갈렸네요. 자, 감종률입니다. 단감, 뜰분감 같은 경우는 만일에 이 피해가 50% 이상이 됐어요. 이 피해가 50% 이상이 됐으면 실은 피해를 많이 입은 거예요. 그 단감, 뜰분감 같은 경우는 가실 하나가 키우기 위해서는 5개의 잎이 필요하다고 했었잖아요. 그것처럼 50% 이상 착가 피해 50% 이상 피해가 입었을 때는 요거 착가 피해 구성률을 산정할 때 어떻게 하냐면 정상 과실수도 이 착가 피해 구성률에서 얼마만큼 피해가 있어라고 피해를 산정해 주는 겁니다. 그 정상 과실수를 얼마만큼 0.31%만큼 지수를 환산하니까 0.0031이 되고요. 앞으로 남은 잔여일이 얼마만큼이야? 앞으로 잔여일이란 것은 이제 내가 지금 사고가 난 날짜에서 수학기까지의 잔여일수를 말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 잔여일수도 대부분 그 조건에서 문제로 그냥 줍니다. 제시를. 그러면 이 정상과실수에다가 곱하기 0031 곱하기 잔여일수를 곱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실수를 산정을 하는데 이 부분도 실은
문제를 푸는 건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은데 실은 이렇게 해서 이게 하나 더 들어간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전체 내 과실수분의 100%형 피해 가실수 곱하기 1 더하기 50%형 피해 가실수 곱하기 0.5 더하기 80%형 피해 가실수 곱하기 0.8 더하기 이제 이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정상 과실수 곱하기 0.0031 곱하기 잔여일수 이렇게 들어가니까 계산식이 좀 더 복잡해지고 계산하는데 시간을 더 끈다는 그 차이지 문제가 어려운 거는 아닙니다. 그럼 차가 피해 감수 가실수도 산정이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낙엽이 있죠. 가을 동사에 같은 경우는 낙엽도 있잖아요. 낙엽 손해 피해 감수 가실수는 어디에만 해당돼요? 단감, 뜰분 감만 해당되겠죠. 똑같습니다. 사고 당시 차가수 구하는 방법은 같고요. 낙엽 인정 피해율 구하는 공식 잊어먹지 않으셨죠? 낙엽 인정 피해율 구하는 공식은 자, 1.012로 곱하기 낙엽률. 이 낙엽률의 1.012로만큼은 가산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 낙엽률 피해로. 이 피해 인정주소. 피해 지수죠. 피해 지수. 그리고 0.0014 곱하기 경과일수라고 되어 있는 거는 이거는 피해 지수인가요? 한번 볼까요? 요거는 낙엽률에서 요거만큼 더 가산을 해주겠다는 건데 요거는 뭐예요? 어떻게 보면 하루에 0.0014 지수만큼 지금 우리가 그 성장을 할 건데 지금 요 남은 경과일수만큼 요걸 못하니 요거를 빼주겠다는 거죠. 이거 이 기여일수죠. 이거는 피해주지만 남은 기간 이거 남은 기간이 우리가 지금 이거 6월 보통은 6월 1일부터 낙엽률 조사하잖아요. 6월 1일부터 우리 사고 난 요 날까지가 경과일수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 경과일수만큼 이게 낙엽이 하루에 얼마 0.0014만큼은 내가 충성을 했어. 기여를 했어. 이 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0.0014 곱하기 이 경과일수만큼은 빼주라. 경과가 이만큼 됐으면 이 말이거든요. 이게 이제 피해 지수가 될 거고 뒷부분은 기여 지수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 경과 일수는 보통 그 조건에서 문제를 줄 겁니다. 왜냐면 보통은 6월 1일부터 해서 이제 우리가 낙엽 가을 동상에는 6월 1일부터 해서 10월 31일까지잖아요. 근데 만일에 예를 들어서 5월 30일 날 사고가 났다고 했을 때는 그거 해당 안 되죠. 그래서 이제 날짜가 중요하고 6월 1일부터 해서 만일에 뭐 20일까지 해서 20일경에 사고가 났다면 20일이 되는데 보통 이제 이걸 조건을 주는 이유가 이게 문제가 많이 6월 1일부터 해서 20일이면 이제 20일이라 생각할 수 있는데 뭐 법률상으로 법령상으로 보면 뭐 초입 불산입이라 해가지고 뭐 시작한 날은 빼니 첫째 날부터 더하니 말들이 많아가지고 시작한 날을 빼면 19일이 되는 거잖아요. 시작한 날부터 하면 20일이 되는 거잖아. 이런 부분이 계속해서 말들이 많아서 이 경과에서는 조건에서 보통은 다 줍니다. 사고 당시 차가수는 위 부분과 같습니다. 저가 차가수에 총 낙가 가실수 빼고요. 저가 종료 후에 나무 피해 가실수. 나무 피해 가실수이지 나무 피해 감수 가실수 아니에요. 감수 가실수가 아니기 때문에 1 마이너스 맥스 값은 빼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총 기수학이 있다고 하면 기수학 가실수까지 뺀 것이 사고 당시 차가수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앞에 이제 나올 수 있는 감수 가실수는 다 나온 거예요. 낙가 피해 감수 가실수도 나왔고 나무 손해로 인한 감수 가실수도 나왔어요. 다음에 착가 피해로 의한 감수 가실수, 낙엽 손해로 의한 피해 감수. 네 가지 피해 다 나왔잖아요.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이 각각의 감수 가실수를 이제 많이 더해줘야 되겠죠. 낙가 피해, 나무 피해, 세 번째 착가 피해, 낙엽 손해 감수 가실수. 이 네 가지 조건에 해당되는 감수 가실수를 모두 산정이 됐으며 이거를 모두 더한 거예요. 이거 모두 더한 게 저가 후에 누적 감수량이 되는 거죠. 그죠? 자, 누적 감수량이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현재는 개수잖아요. 개수 곱하기 뭐 하면 되겠어요? 가입 가중하면 되죠. 그래서 이 누적 감수량이라는 게 누적 감수 가실수 곱하기 가입 가중이 되는 겁니다. 미보상 감수량은 대부분 0이라고 했어요. 안 그러면 조건에서 줍니다. 그 낙엽 인정 피해율 구할 때 유일하게 제가 1 마이너스 미보상 비율을 곱해준다고 했어요. 이때 미보상 비율 벌써 사실 낙엽하면서 구했던 거예요. 이때 산정됐던 거기 때문에 미보상 감수량은 따로 주지 않고 따로 이렇게 제시를 하지 않고 보통 이제 미보상 감수량 자체 값을 아예 제시를 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0이라고 돼 있고 만일에 뭐 저가 종료 이후에 미보상 감수량이기 때문에 조건에서 미보상 감수량을 내가 20kg 딱 주어놨어요. 그러면 20kg 넣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낙엽 손해 피해 감수 과실수 이 계산할 때는 다른 거하고 다르게 낙엽 인증 피해율 마이너스 맥스 A 값도 곱하지만 뒤에 1 마이너스 미보상 비율을 곱해 주더라 라는 것도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자, 그럼 저가 누적 감수량 마이너스 미보상 감수량 마이너스 자기부담 감수량 누미 자가 이렇게 해서 과실손해보험금을 구하면 되고요. 미보상 감수량은 저가 후 미보상 감수량이라고 말씀드렸었어요. 자기부담 감수량이 만일에 저가 종료 이전에 제하지 않았다면 차가 감소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어 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자기부담 감수량에서 차가 감수량을 빼고 차가 감수량에서 저가 전에 미보상 감수량을 뺀 값을 과실손해보험금 때 자기부담 감수량으로 한정을 하고요. 이 자기부담 감수량은 0보다 작을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과 전에 차가 감소 보험금 계산할 때 자기부담 감수량이 차가 감수량 마이너스 미보상 감수량 마이너스 자기부담 감수량인데 차가 감수량이 100이고 미보상이 50이고 자기부담 감수량이 200이라고 한다면 이게 마이너스가 돼 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값이 그냥 0인 거예요. 0보다 작을 수 없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렇게 해서 실은 이제 과실손해보험금에 대한 부분은 다 끝났어요. 우리가 차가손해보험금도 지난 시간에 끝났고 착미 자가 오 과실손해보험금 누미 자가 였습니다. 그죠? 과실손해보험금은 누적 감수량을 구하는 게 중요했고 이 누적 감수량의 재해로 인한 피해들은 낙가도 있고 착가도 있고 나무도 있고 낙엽도 있더라 라는 것을 정확하게 구분을 해 두셔야 되고 낙가는 어떤 재해일 때 착가는 어떤 재해일 때 나무도 어떤 재해일 때 낙엽도 어떤 재해일 때 재해와 연관을 시켜가지고 감수 과실수를 구하는 것을 꼭 이 연관시켜서 공부하는 거 연관지어서 이렇게 뭐 공부라기보다는 이 재해일 때는 어떤 피해가 있다는 것을 연관지어서 푸시면 조금 더 쉬우실 거예요. 그러면 문제 한번 봐야 되겠죠. 나무손해보험금 있네요. 나무손해보험금은 우리가 1과목에서도 수업했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다. 가피자 똑같고요. 피해율이 실제 결과 주수분의 고사 주수더라. 그래서 제가 계속 나무 이야기 할 때 어떤 거는 고사고 어떤 건 수학불량이라고 계속 나눠줬던 이유가 이 나무 보험금 계산할 때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무 보험금에서 피해율은 실제 결과 지수분의 고사주수만 해당되는 거지 수학불능 지수는 해당이 안 돼요. 그래서 고사주수와 수학불능 지수를 정확하게 구분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고사는 절단 3분의 2 이상, 소실 3분의 2 이상, 도복 45도씨 이상, 매몰 주간부 30% 이상 이따 약간이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들은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피해 구성조사 제가 말로 아까 설명을 했고 전에 사실 피해 사실 확인 조사 했을 때도 한번 보여드리겠는데 사진을 적어가지고 한 번 더 언급을 해드립니다. 피해 구성조사는 낙가나 지금 착가나 같습니다. 낙가, 착가 다 같고요. 피해 구성조사하는 방법은 정상과 50%형, 80%형, 100%형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정상은 지수가 1, 50%는 0.5, 80%는 0.8. 자, 100%일 경우는 1이 되는 거죠. 100%는 아예 뭐 시장 출하도 안 되고 가공도 안 되는 거, 80%는 가공 공장 납품만 가능한 거, 50%는 일반 시장 출하는 하는데 정상 과실의 50%밖에 가격을 품질이 50%의 가격만 되는 품질이 예상되는 그런 과실이었어요. 이 과실 분류는 저 뒤쪽에 어디 있냐면 우리 별표 산식 있죠. 업무방법서 저 뒤쪽에 보면 과실 분류해서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고 복숭아만 제외하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만약 복숭아 같은 경우는 또 하나 더 붙습니다. 세균, 복숭아에서 유일하게 보상하는 제가 세균 구멍병이죠. 세균 구멍병이 0.5% 하나 더 있어요. 세균 오응품도 0.5%만큼 피해 과실 해주잖아요. 그죠? 그것만 다르고 지금 그러면 이 저가전 종합 위험하고 종합가수 모두 다 같다는 겁니다. 그죠? 복숭아만 0.5% 하나 더 추가되더라. 피해 구성조사 헷갈릴까 한 번 더 언급합니다. 피해 구성조사는 낙과 착과 모두 같습니다. 아래에는 전체 과실수가 오는 거예요. 전체 과실수기 때문에 100%, 80%, 50% 정상 모두 다 들어오는 겁니다. 만일에 플러스 병충해가 있다고 병충해 하나 붙여놓으면 병충해는 뭘로 칩니까? 병충해 보상 안 하잖아요. 병충해는 정상 과실수로 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밑에 병충해도 그대로 더해줍니다. 자, 다음에 위쪽에 올라오는 거는 100% 피해 가실수 곱하기 100%의 피해 가실수는 지수가 1 곱하기 1, 80% 피해 가실수 곱하기 80%는 0.8, 50%의 피해 가실수 곱하기 0.5 이렇게 구하더라. 착과 낙과 같다는 거.
자, 그럼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요거는 지난 시간에 풀었던 거예요. 지난 시간에 풀었는데 왜 가져왔냐면 이어서 다음 과실손해보험금을 풀기 위해서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이걸 다시 제가 설명하지는 않을 거고요. 지난 시간에 제가 실수한 부분 요 부분이었어요. 그때 차가감소보험금이 자 요렇게 나왔어요. 0이 나왔어요. 이 차가 감소량이 미보상 감소량을 빼고 자기부담 감소량을 뺐더니 0보다 작아요. 그래서 그 차가 감소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어요. 지급되지 않았다면 제가 이제 이후 향후에 가실손해 보험금 구할 때 어떻게 하냐 제가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뭐 똑같이 그 자기부담 감수 과실수 9,870 가지고 오고 차가 감소량에서 미보상 감소량을 빼고 이게 이제 자기부담 감수 과실수가 된다. 거기에 대해 제가 이제 과중을 곱하고 또 그때 자기부담 비율을 또 곱했었잖아요. 아닙니다. 과중만 곱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왜냐면 앞에 자기부담 비율을 여기 보면 자기부담 비율 0.2 자기부담 비율을 곱해가지고 이걸 산정한 거기 때문에 두 번 곱하지 않습니다. 제가 2번 곱해놨더라고요. 그렇게 하고도 잘 몰랐어요. 뒤로 알았습니다. 자, 자기부담 감수 과실수, 자기부담 감수랑 그 과실손해 보험금 구할 때는 자기부담 비율 다시 곱하지 않는다는 거. 자, 그다음 과실손해 보험금을 이제 예시 문제로 이어지는 문제입니다. 지금 차가 감소 보험금이 지급이 안 됐어요. 자, 안 됐다는 거 기억하고 갑니다. 자, 지금 뭡니까? 품목이 사가 품목이에요. 저가정 특정 위험 5종 한정 미가입이다. 미가입이란 말은 종합으로 들었단 말이죠. 종합으로 들고 지금 제가 지금 여기는 화재라고 돼 있네요. 이거 화재라고 하면 안 되는데 그죠? 이 제의를 화재 해도 되겠네요. 왜냐면 이거를 화재 대신 제가 자연재해 중에 뭐라고 할까요? 냉해라고 바꿔 놓을게요. 화재는 조금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어서요. 자, 화재는 일부 피해가 있을 수 있어서 일부 피해 뭐 이런 거 헷갈리니까 우선 자연재해 냉해로 바꿔 놓을게요. 자, 보겠습니다. 자, 가실손해보험금 예시 문제고요. 지금 저가 종료 전에 종합으로 들었어요. 자연재해 조수의 종합보험을 들었고 저가 전에 냉해 피해가 왔습니다. 자연재해로 피해가 왔어요. 피해가 왔으면 제가 제일 먼저 이게 화재를 했기 때문에 그대로 잠깐만요. 자, 한번 볼게요. 화재를 했기 때문에 문제 그대로 했네요. 잠깐만요. 아니었네요. 문제가 제가 착각했네요. 이 화재 그대로 할게요. 화재 그대로 할게요. 저는 지금 차가 감소 가실 수 있는 문제라고 착각을 해가지고 이거를 하려고 했는데 일부 피해 문제였네요. 자, 일부 피해 그대로 가지고 갈게요. 화재 그대로 가지고 가겠습니다. 저는 차가 감소 가실 수 있는 문제를 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냉해로 바꿨는데 일부 피해 문제였네요. 그대로 일부 피해 가지고 가겠습니다. 화재 그대로 가지고 갑니다.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차가 감소 가실수를 구하는 조건이 저가 종료 전에 자연재해 조수의 종합으로 보험을 들고 자연재해로 인한 손해였을 때 차가 감수 가실수를 구했어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조수의 화재 일종의 화재에 의한 일부 피해였어요. 피해였기 때문에 저가 종료 후에 차가 감수 가실수는 차가 감소 가실수죠. 감수가 저도 되게 많이 헷갈리거든요. 차가 감소 가실수는 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0하고 갑니다. 0하고 가기 때문에 우리가 구한다는 차가 피해율은 없어요. 없기 때문에 이 맥스의 값 적용하는 거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자, 두 번째 우박 피해가 있고 이제 과실손해보험금 저가 종료 이후의 피해입니다. 이 부분은 우박 피해가 있고 피해부터 먼저 볼게요. 태풍 피해가 있고 가을 동상에 집중호우가 있네요. 자, 피해가 있을 때 피해 양상에 따라서 종류 뭔 조사하는지 볼게요. 우박은 낙가도 있고 차가 피해들도 있어요. 그죠? 자, 우선 낙가 피해율 낙가 조사돼 있네요. 낙가 그러면 낙가 피해 이거
계산해야 되겠죠. 자, 태풍 같은 경우는 지금 나무 피해 있습니다. 나무 피해가 있고, 자, 낙가 피해도 있네요. 낙가 피해도 있습니다. 두 개 다 해야 되고요. 가을 동상해 같은 경우는 지금 착가 피해가 있네요. 착가 피해 있다고 해서 착가 피해 구해야 되겠고요. 집중호우입니다. 나무 피해가 있네요. 그죠? 지금 나무 피해만 있다고 돼 있어요. 그죠? 지금 물론 뭐 낙가 피해도 있을 수 있는데 지금 나무 피해만 조건에 있기 때문에 지금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7월 3일자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7월 3일자 우박 피해. 자, 낙가 피해인데 전수조사를 했대요. 낙가수가 지금 총 2,500개라고 줘버렸어요. 2,500개 줘버렸으면 낙가수에다가 낙가 피해 구성률 마이너스 맥스 A값만 적용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문제를 쉽게 냈어요. 그죠? 낙하 피해 구성률을 우리가 뭐 전체 그 과실수에 100%형 피해 가실수 곱하기 1 더하기 80%형 피해 가실수 곱하기 0.8 더하기 50%형 피해 가실수 곱하기 그 0.5를 해줘야 되는데 이거 하는 과정을 줄여준 거예요. 낙하 피해 구성률을 지금 100%라고 줘버린 거예요. 그럼 그냥 1 집어넣으면 되죠. 자, 그러면 2,500에 100% 마이너스 자, 맥스 A 값이 없어요. 착가 비율이 없기 때문에 0% 그대로 오는 거예요. 왔기 때문에 그대로 2,500개가 되는 겁니다. 문제가 쉽죠. 지금 같은 경우. 자, 7월 15일자입니다. 태풍 피해가 왔어요. 자, 나무 피해도 있고 낙가 피해도 있다고 했습니다. 나무 피해인데 지금 나무가 고사나무만 있어요. 고사나무만 있다고 하면 이 고사나무에 몇 개가 달렸는지 모르니까 무피해였을 때 무피해 주수의 한 주당 평균 착가수 곱한다고 했죠. 거기다가 어떻게 했어요? 곱하기 1 마이너스 맥스 A 한다고 했는데 지금은 맥스 A가 자꾸 없어요. 착가 피해가 없기 때문에. 자, 그러면 나무도 20 곱하기 103 곱하기 100 마이너스 0 맥스 A 값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계산하면 2060개가 나왔습니다. 자, 그럼 낙가 또 줘버렸네요. 낙가수 3,000개라고 줘버렸어요. 3,000개 줘버렸으면 또 너무 쉽죠. 자, 3,000개 곱하기 아직도 낙가 피해 구성률도 100%라고 줬어요. 100 마이너스 맥스 A 값은 지금 0입니다. 그래서 3,000개가 될 텐데 지금 품목 한번 볼게요. 사과 품목입니다. 사과 품목일 때는 항상 이렇게 별표 표시를 해두고 곱하기 1.07이라고 적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낙과 감수 과실수 3,000개 곱하기 1.07 땡치리를 곱해주니까 3,210개가 된 거예요. 자, 가을 동상해입니다. 착가 피해 구성률을 다 줬어요. 지금 이거 구성률을 준 거는 실은 문제를 제가 따로 낸다면 구성률을 구해라라고 할 수 있는데 자, 그 영상을 찍으려다 보니까 이 구성률을 줄이는 계산 그 식을 줄이기 위해서 구성률 값을 다 줘버린 겁니다. 실은 문제에서는 구성률 구하라고 이렇게 전체 개수 몇 개 이렇게 문제 조건에 다 줍니다. 자, 착가 피해입니다. 착가 피해인데 지금 사고 당시 착가수를 안 줬잖아요. 사고 당시 착가수를 몇 개다라고 줬으면 그냥 그거 집어넣으면 되는데 앞에처럼 쉽게. 근데 사고 당시 착가수를 안 줬기 때문에 사고 당시 착가수를 구해야 됩니다. 사고 당시 착가수는 자, 기준이 저가후 착가수라고 했어요. 저가후 착가수에서 앞에 총 낙가 가실수 빼고 총 나무 그죠? 나무 피해 가실수 빼고 기수와 가실수를 뺀다고 했어요. 저가후 착가수가 얼마가 있었냐면 이건 앞에서 계산한 걸 찾아올게요. 46,350개. 그래서 이 문제 그대로 가지고 온 거예요. 46,350개였어요. 46,350개에 이제 볼게요. 낙가가 몇 개? 2,500개 됐다 하잖아요. 2,500개. 자, 그 다음에 또 낙가수 몇 개? 3,000개. 3,000개 그대로 가져왔죠. 어디 있어요? 아니요. 낙가 감수 과실수로 가져오네요. 잠깐만요. 이거 잘못돼 있네요. 그죠? 2,500개. 아, 낙가 감수 과실수. 잠깐만요. 헷갈리네요. 총 낙가 과실수. 자, 요거 저도 헷갈리네요. 아, 제가 순간 헷갈렸네요. 자, 한번 볼게요. 2,500개. 아, 잠깐 볼게요.
자, 저가후 착가수, 처음부터 다시 설명할게요. 자, 사고 당시 착가수는 저가후 착가수분의 총 낙가수 마이너스 나무 피해 가실수 마이너스 기수학 가실수였어요. 그죠? 저가후 착가수가 46,350개가 나왔어요. 그죠? 자, 낙가수는 우리가 지금 바로 조건에서 줬어요. 낙가수가 앞에 몇 개라고 2,500개라고 줬어요. 그죠? 2,500개라고 줬고 나무 피해 감수 가실수하고 제가 나무 피해 가실수는 다르다고 했죠. 자, 나무 피해 20주에다가 평균 착가수 곱하는 거 이게 나무 피해 가실수라고 했잖아요. 그죠? 자, 그럼 20개 곱하기 103개. 한번 해볼게요. 20개 곱하기 103개. 하면 2060개 그대로 같아요. 제가 순간 헷갈렸던 게 이게 맥스의 값이 지금 1이라 똑같아가지고 막 헷갈렸던 거예요. 실은 맥스의 값이 다른 값이었다면 이 값을 그대로 안 가져오는데 이 두 개가 똑같아갖고 순간 막 헷갈렸어요. 자, 실은 이게 맥스의 값이 있다고 한다면 여기 이 값하고 이 값이 달라지는데 지금 맥스의가 1이기 때문에 값이 똑같이 온 건데요. 이 값을 그대로 가져온다는 것은 아닙니다. 나무 피해 가실수는 자기 나무 고사나 수확 불론 가실수 곱하기 무피해 있을 때 나무 한 주당 얼마나 열려 무피해당 한 주 착가수 요것만 가져오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자 마지막에 지금 낙가수가 몇 개예요? 낙가수가 3,000개 있죠. 낙가수 3,000개까지 했더니 사고 당시 착가수는 38,790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사고 당시 착가수에다가 착가 피해 구성률을 바로 줬어요. 줬기 때문에 그냥 곱하기 20% 해주면 되죠. 자, 곱하기 20%에 맥스 A 값을 해줘야 되는데 맥스 A 값은 현재까지는 없어요. 착각 피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7,758개가 나왔습니다. 요 뒷부분 건 다시 뒤로 이어서 할게요. 자, 앞에 이제 가을 동상에까지 지금 다 구했어요. 가을 동상에까지 구해갖고 요 보호모까지는 지금 구해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집중호우입니다. 집중호우가 왔을 때는 나무 피해가 있을 수 있어요. 그죠? 나무 피해도 있을 수 있고 낙가도 있을 수 있는데 현재 여기에서는 나무 피해 조사만 하라고 돼 있네요. 나무 피해만 입었다고 돼 있어요. 자, 그럼 나무 피해 조사를 하는데 자, 지금은 고사가 아니에요. 침수네요. 침수 10주네요. 그럼 이거 침수 주수에다가 그죠? 침수 그 주수의 평균 착가수를 곱하면 되잖아요. 그 평균 착가수는 어떻게 구하냐면 저 평균 착가수 88개분의 침수율을 곱한다고 했죠. 침수율 0.5. 요 곱한 값이 어디로 들어가요? 여기로 들어간다고요. 그죠? 그래서 10 곱하기 88 곱하기 침수율 0.5 곱했어요. 그죠? 자, 근데 우리가 곱하기 감수가 실수에는 1 마이너스 맥스 A 값이 들어갔는데 우리가 앞에 한번 보세요. 앞에 지금 착가 피해 구성률이 있죠. 20%. 저희가 이 맥스 A 값은 착가 피해 구성률이나 인정 피해율이나 우리가 이제 저가 종료 이전에 이제 자연재해 있어가지고 착가 손해에 있었을 때 그 착가 피해율 3개가 다 되는 건데 그 중에 제일 큰 값 한다고 했잖아요. 그 중에 해당되는 게 지금 착가 피해 구성률이 해당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10 곱하기 88 곱하기 50%의 한 대에다가 1 마이너스 맥스 A 값이 20%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20%가 들어온 거예요. 그렇게 하면 352개가 되고요. 각각의 감소된 과실수를 전부 다 더해줍니다. 그래서 이 감소 과실수를 할 때는 뒤에 개자를 딱 붙여놓으면 내가 개자 붙여놓은 개수만 세가지고 감소 과실수 세면 되거든요. 안 그러면 나중에 헷갈리거든요. 착가 우리가 사고 당시 착가수 구할 때도 뒤에 개자를 막 붙이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어떤 거를 더해야 될지 막 헷갈려 버립니다. 그래서 내가 실제로 감수 과실수를 딱 산정하는 것만 개자를 딱 붙여놓으면 나중에 우리가 시험 칠 때는 이 개자 붙여놓은 것만 뚝뚝 골라가지고 더해서 누적 감수 과실수로 하면 되기 때문에 헷갈리지 않거든요. 지금은 제가 구별하기 위해서 지금 파란색으로 칠해놓은 거고 실제로 시험장에 가셨을 때는 뒤에 내가 감수 과실수로 산정해야 될 것만 뒤에 개자를 한번 붙여서 산정해 보십시오. 그러면 문제 풀기가 훨씬 더 쉬워집니다. 그래서 이거를 각각 더한 것이 누적 감수 과실수가 되겠죠. 그죠? 누적 감수 과실수가 더해지면 곱하기 가입가중이 얼마인가요? 400g이네요. 그래서 0.4만 해주면 이렇게 누적 감수량이 되는 거고요. 미부상 감수량은 없습니다. 없고 자 대신 여기에 자기부담 감수량 구해야 돼요. 그죠? 자기부담 감수량은 실은 앞에 다 구했었어요. 자 앞에 여기 구했네요. 자 자기부담 감수 과실수에다가
차가 감소 가실수 마이너스 미보상 감소 가실수래서 수치로 구해놨어요. 수치를 구해놨기 때문에 수치를 구해놓은 건 가입 과정을 곱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 수치 그대로 가지고 옵니다. 이거 캡트 떠가지고 앞에 거 연관해서 문제 풀어보세요. 그래서 수치가 9170이 나왔고요. 자, 가입 과중이 0.4입니다. 그래서 0.4가 온 거예요. 그래서 자기부담 감수량은 3668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실손해보험금은 자, 누미 자가라고 했죠. 그래서 누적 감수량이 오고 미부상 감수량이 없고요. 자기부담 감수량이 3668에다가 우리가 가입 가격이 1,500원입니다. 그래서 1,500원 해버리면 이때가 402만 6천원이 나오는 겁니다. 이거 이 부분만 저가 차가수 저가전 종합비용 보험금 부분이 중요하니까 이 부분은 제가 혹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블로그에다가 먼저 PDF를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저가전 1과목도 그러고 저가전 2과목도 그러고 각 블로그에 있는 자기 유튜브 게시글 안내 소개해 놓은 거에다가 그 PDF 첨부 파일로 올려놓을 테니까 다운 받으셔가지고 문제 꼭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영상으로 이렇게 화면 안에 넣어가지고 설명을 하려니까 이 글도 너무 적어지고 조금 그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냥 이거 PDF 올려놓을 테니까 문제를 보시고 문제를 푸실 때는 요 답안지를 보시지 마시고 이걸 답을 딱 지워버리고 먼저 문제만 보고 난 뒤 혼자서 문제를 풀어보고 난 다음에 답과 비교를 하셔가지고 답이 맞다면 내가 제대로 푼 거고 그죠? 답이 맞지 않다면 내가 어느 부분에서 틀렸는지 정확하게 이제 한번 보시고 아 내가 이 부분에서 틀렸구나 하면 그 부분만 먼저 한번 인지를 하시고 다시 한번 풀어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문제를 내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네요. 이 문제를 실은 더 많이 가져와갖고 뭐 풀어드리고 싶은데 이 유튜브 영상으로 문제 푸는 것을 설명하기가 제가 아직 초보라 그런지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한 문제밖에 안 가져왔거든요. 다른 문제들은 향후 우리가 이 과목 전체 강의를 마치고 나면 품목 예시 문제에서 하나씩 풀어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과정들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조금 왔다 갔다 많이 헤맸네요. 저 때문에 혹시 더 헷갈리시면 안 되는데 그게 걱정입니다. 알려준다고 영상을 찍었는데 저 때문에 헷갈리시면 안 되는데 그죠? 제가 왔다 갔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들으면서 개념 주지 똑바로 하시고 헷갈리지 마십시오.